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블록스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MBIoT 관련된 서비스의 동향,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그거에 부합되는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1997년도에 회사가 만들어졌고 현재 약 한 900명 이상의 인플로이가 있고 R&D가 지금 67% 정도 R&D가 좀 비중이 있는 회사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포커스하고 있는 사업은 위성 기반의 포지셔닝 모듈 그리고 2G, 3G, LTE와 같은 셀룰러 모듈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V2X와 같은 숏레인지 모듈 이렇게 세분화해서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셀룰러망을 통한 셀룰러 통신을 할 수도 있고 MVIT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한 어떤 IoT를 구성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MBIoT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들을 설명드리고 그 후에는 숏레인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IoT가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룰러 LPWA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기술인데요. 간략하게 보시면 기술의 진화가 초반에는 하이 데이터 레이 테크놀로지로 해서 LTE cat 1부터 cat 9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데이터 스루풋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LPWA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이제 LTE cat 1 그리고 cat MB1, MBIoT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LTE cat MB1과 cat M1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시그팍스나 로라, RPMA가 있습니다. 둘의 LPWA의 이 둘의 차이점은 LTE cat MB1과 cat M1 같은 경우에는 3GPP 스탠다드를 따르는 형태고요. 그 외에 시그팍스, 로라, RPMA는 비면허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말 그대로 저전력으로 그러니까 와이드한 에어리어를 커버할 수 있으면 이제 대신에 데이터 레이스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LTE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술의 추이를 보면 2G, 3G, 4G로 가다가 이때부터 다시 이제 밴드위스를 낮추면서 이제 포트를 줄이고 더불어 같이 이제 파워 컨섬션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레이턴시는 좀 포기하는 그런 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된 것이 cat 1, cat M1 그리고 cat MB1 이렇게 되어 있고 향후 5G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기술별로 지원 가능한 모듈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모듈들 공급해서 이제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LPWA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비교 자료인데요. 저희가 오늘 비교할 부분은 이제 MBIoT 관련된 카테고리 M1과 NB1 그리고 로라와 시그팍스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말씀드렸듯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3GPP 스탠다드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글로벌 로밍이 cat M1과 cat MB1은 지원되는 반면에 로라나 시그팍스는 글로벌 로밍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핸드오버 측면에서도 이제 cat M1 같은 경우에는 풀리 핸드오버를 지원하고 있고 MBIoT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핸드오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라나 시그팍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데이터 렛이 적은 걸로 커버가 된다. 굳이 나는 핸드오버가 필요 없고 로컬 네트워크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NB-IoT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IoT 카테고리 NB1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는 유럽과 APEC 지역에서 많이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북미 대비해서 유럽과 APEC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플러스와 KT가 NB-IoT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서울 지역은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전국망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키 오퍼레이터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캐테고리 M1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둘의 차이점이 이제 그 모빌리티, 핸드오버를 지원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NB-Io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쪽, 그러니까 가로등 제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캐테고리 M1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 쪽, 그러니까 실제 뭐 차량이나 어떤 물류 트래킹 그리고 이제 키즈 트래커 쪽으로 향후에 좀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서 이제 캐테고리 M1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그 저희가 북미 사업자 쪽이랑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또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근래 언론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결국 국내에서도 KT, SKT, 위플러스 다 내년에는 NB-IoT 그러니까 캣 M1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레이턴시인데요. 보면 그 캣 M1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미리세컨드에서 세컨드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캣 MB1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에서 최대 분까지 레이턴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 네트워크 리소스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캐테고리 MB1이나 캐테고리 M1으로 가능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랩업을 해봤는데요. 기본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는 뭐 라이트닝 아니면 파킹 시스템 아니면 쓰레기 관련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스마트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가스 미터, 수도 수량계 아니면 뭐 전력 양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빌딩의 어떤 알람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이제 컨슈머 제품군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어떤 일련의 과제들을 한번 간략한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본 과제는 스페인 보다폰과 같이 협업을 진행한 상황이고요. 이미지상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실제 GSM 망을 사용하는 지역인데 그 지하에 있어서 GSM 시그널을 수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NB-IoT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패킷 로스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워터 미터링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였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제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과 같이 진행하는 내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 공간에 주차 센서를 만들어 놓고 위에 이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차량 정보 차량을 인지하고 실제 새로 진입되는 어떤 운전자에게 어느 위치에 가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시험을 진행했고요. 추후에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 그 주차된 사용자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내가 주차된 시간과 현재까지의 과금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결제까지 이렇게 또 이제 기술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독일에 있는 도이치텔레콤과 같이 진행한 이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락 관련된 부분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GSM망을 셧다운할 계획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스마트락을 GSM망을 사용했던 스마트락을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진행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도 다 문제 없이 다 진행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스마트 라이트닝 가로수 제어, 가로등 제어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차이나 모바일과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오수에 대한 어떤 압력 센서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어떤 알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셀룰러 관련된 그 IoT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그 블루투스나 BLE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 숏레인지 관련된 모듈에 대한 저희 제품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또 어떻게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니나 B1이라는 모듈인데요. 현재 블루투스 5 메쉬 네트워크까지 지원 가능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미지로 보이시듯이 안테나가 온보드 형태와 또 익스터널 형태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주요 피처로 보고 있는 그 시리얼 포트 서비스라는 그 피처가 있습니다. 실제 블루투스 스펙 같은 경우는 SPP라 해서 이제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을 지원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BLE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SPP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GATT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과 호환이 되지 않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시리얼 포트 서비스라는 부분을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GATT에 없는 기능들을 새로 구현할 때는 이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ODIN W2 그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2.4기가 5기가 듀얼 밴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블루투스와 그리고 블루투스 BLE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드라이버나 블루투스 스택이 들어있긴 한데요. 들어있으나 전체적인 하드웨어 리소스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블루투스 보이스나 아니면 오디오 스트리밍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네. 그 외에 이제 좀 전에 봤던 니나 B1과 마찬가지로 유블록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인스톨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CPU라 해서 ARM 엠베드 같은 이제 플랫폼을 올려서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시나리오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센서 정보를 MCU가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어떤 에어 인터페이스 베어러를 통해서 제3의 디바이스로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이제 쉽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니나 비언을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를 BLE 시리얼 포트 서비스로 상대 디바이스에 전달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SPS 서비스, 그러니까 그 시리얼 포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상용 단말에 다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어갖고 굳이 그 상대 디바이스가 유블록스1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에 올라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단말을 통해서 현재 어떤 진행된 사항을 BL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냥 두 디바이스 간에 통신이 되고 있다. GATT 클라이언트로서 외부 어떤 센서 정보들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최대 현재 8 커넥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수집된 정보를 외부 BLE 센트럴 디바이스로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핸스드 데이터 모드라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대 N의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때는 서로 데이터를 이제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그 유스 케이스를 설명드린 건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그 최병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환자 이력 관리 이런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어떤 진행 사항을 전달을 하면 실제 전달된 수신된 정보를 받고 그에 맞는 어떤 오퍼레이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투입하는 그런 예제인데, 오퍼레이션을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 작업이 수행됐음을 서버에 알려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이력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 이런 것들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다음은 같은 예제인데요. 둘의 차이점을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MCU, 그러니까 외부 MCU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드리는 그 모듈 자체에 인스톨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여기에서는 AT 커맨드를 통해서 실제 저희 모듈을 구동을 시키고 각각의 커맨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케이스는 ARM 엠베드를 실제 MCU 내부에 이제 몰려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둘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ARM 엠베드를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익스터널 MCU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염두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리미트된 어떤 플래시나 램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 전체 메모리 내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사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트럭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결국 트럭 운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이 되어 있고 전체 주행 시간이 얼마이고 또 휴식을 얼마나 취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실제 드라이버가 직접 현재 내 상황을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초과 운전을 했다 아니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람으로써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정보들이 다 서버에 수집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고속버스 추돌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모니터링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제 버스 운전 기사나 이런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차량 진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그 대형 트럭에 트레일러가 여러 개 달려 있을 때 각각의 트레일러들 안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싶을 때 냉동 탑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냉장 그 시점의 온도가 정해진 기준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문이 개폐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